문제는 우리가 이제 이재덕 기자나 저나 이제 연금 받을 시점이 되면 연금을 받아야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엄청나게 많아지고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연금 보험료를 내면서 우리를 부양할 후손들 숫자는 너무 작아지니까 야 얘들이 이렇게 큰 인구 집단을 어떻게 먹여 살려. 그러니 우리가 먹고 살 거는 우리가 젊을 때 챙겨놔야 돼라고 하는 게 국민연금 보따리예요. 그게 지금 돈이 얼마나 쌓여 있냐면 1,000조 원이 쌓여 있습니다. 네. 1,000조 원. 그리고 이건 앞으로 계속 쌓일 거라서 대략 한 1,700조 원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이게 많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적은 게 좋은 것 같아요. 라고 물으면 100이면 100. 당연히 많은 이 사람만 많아야 좋지. 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많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부터 좀 드려보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기금이 많아지면 안 좋은 부분도 지금 1,000조 원도 사실은 좀 이상한데? 라고 하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연금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 국민연금 기금 1,000조 원은 우리의 노후를 위해서는 꽤 든든한 보따리이긴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연금 보따리예요. 네. 전 세계에서 GDP 규모를 생각할 때 우리처럼 국민연금 기금을 많이 쌓아놓고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한 2,100조 정도 되니까 2,000조쯤 되죠. 네, 그러니까 1년 GDP의 절반을 45%, 그 나라의 미래의 노인들을 위해서 쌓아놓고 있는 건데 쌓아놓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이걸 어떻게 쌓고 있죠? 매년 혹은 매달 월급 봉투에서 이렇게 넣어서 딴 주머니에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평소에 버는 돈의 일부는 그래서 쌓아놓다 보니까 1,000조 원이 됐는데 우리의 경제 활동, 우리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 못 쓰고 그 돈 지금 어디가 있냐면 그냥 주식 사갖고 있거나 채권 사갖고 있거나 심지어는 요즘 이제 해외 주식 많이 하니까 해외로 나가 있다고요, 그 돈이. 근데 그 돈을 그게 제일 지금 잘 쓰는 방법이냐면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중학생이 있어요. 뭐 고등학생이라고 치죠. 엄마가 한 달에 용돈을 10만 원 줘요. 왜 주겠어요?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먹고 학용품 사 쓰고 문제집 사서 풀면서 훌륭한 학생 되라고 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예를 들면 자기 노후가 불안해. 그래서 5만 원씩을 저축해서 예를 들면 한 2천만 원 갖고 있어요. 그럼 그 학생한테 야, 너 진짜 훌륭한 학생이다. 칭찬받을 만한데? 야, 진짜 너 대단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야, 너 그럼 그동안 친구들이랑 뭐 사 먹은 거 어떻게 했어? 얻어만 먹었어? 참고서는 안 샀어. 그래서 성적이 이 모양이구나. 야, 그래도 참고서 안 산 거 치고는 나름 괜찮다. 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할 거래요. 그거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시츄에이션이에요. GDP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기금을 따로 쓰는데 이 기금의 활용처는 그냥 어딘가에 투자만 하는 거고 심지어 외국에 투자하는 거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을 못 한다는 거예요. 고등학생이 받은 용돈의 일부분을 저축을 하는데 그건 그 학생의 생활로 생각하면 엉뚱한 데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로 참고서도 사고 친구들하고 밥도 사 먹으면서 교우 관계도 넓혀야 될 학생이 그걸 쌓아놓고 있으면 우리는 걱정스러워 해야 되는데 한국처럼 경제 발전을 열심히 하고 또 그걸로 국민 경제를 돌려야 되는 나라에서 GDP의 절반 정도가 아이들 머니 같은 걸로 놓여 있다는 건 야, 이건 우리의 미래를 고민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되는 기금이야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지만 야, 이게 지금 현재 우리의 경제에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수도 있겠네. 네. 마치 2천만 원의 저축액을 자랑하는 고등학생처럼 이제 그 느낌인 거예요. 근데 네. 교수님, 유럽 같은 데는요. 너무 뭐 용돈 가지고 뭐 학용품도 사고 밥도 먹고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우리 연금에 쓰는 돈이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정부도 재정을 투입하게 엄청나게 많은 재정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국가 부채도 늘어나고 네, 피그스 나라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감당이 잘 안 되니까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니 이제 갑자기 또 소득이 줄어드는 노인들은 저항하거나 또 힘들어하고 네.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런 나라보다 오히려 좀 기금을 쌓아놓고 좀 나중을 위해서 모아두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니에요? 되게 좋은 질문 잘하시네요. 혹시 3프로TV에서 같이 일할 생각 없습니까?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래도 그 고등학생이 갖고 있는 2천만 원이 나중에 대학 갈 때 등록금이 될 수도 있고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닥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모아놓는 게 잘못입니까? 라고 물으면 잘못은 아닌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질문도 똑같이 드릴 수 있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고등학생이 지금 엄마가 주는 학비나 이걸 빼다가 돈을 모아서 사실 시골에 땅을 사뒀는데 그 나라 그게 이제 신도시가 개발되면 그 고등학생은 공부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 있죠. 우리 예전에 아버지 세대 때 그랬잖아요. 서울에 대학 갔어요라고 하고 논 팔고 해서 줄 돈 술 먹고 남으면 그 동네 그냥 땅이나 사뒀다가 그게 갑자기 개발되는 바람에 큰 부자 되셨다는 그 아저씨들. 그러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안 됩니다. 더 쌓아 넣어야 됩니다라는 그런 컨셉의 걱정의 그 방향을 알겠으나 질문하신 대로 그거 우리 노후인데 어떡합니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현재의 우리의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는 거라면 우리가 내버려 두면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그 걸림돌 때문에 이렇게 발전하게 되면 또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 전제가 있었잖아요. 미래에 우리의 노후가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다 가려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어야지. 근데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꾸 번 돈을 열심히 우리네 국내 활동에 쓰고 해야지.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주택이 모자랍니다. 주택이 모자라는 이유는 그리고 가계부채가 많아요. 그런데 가계부채가 좀 우리나라가 대략 한 2천조 원 가까이 됩니다. 그중에서 1,000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에요. 가계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고 빠르게 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나라 가계부채 왜 많을까 생각해보면 지금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주택담보대출이 1,000조 원인데 지금 국민연금 기금으로 쌓여있는 게 1,000조 원이에요. 다른 나라는 없는 주머니. 그럼 국민연금 기금의 소유주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국민들이 정확히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이 돈 받았다가 이 돈 갚으면 가계부채 절반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나라가 가계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월급 받는 거에 상당 부분을 그냥 어딘가 우리는 쓰지도 못하는 돈으로 쌓아놓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게 현재의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무겁게 만드는 주범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그 가계부채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씀인데 특히 그래서 우리는 가계부채가 많은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건데 주택담보대출이 절반인데요. 주택담보대출이 왜 이렇게 많을까 생각해 보면 집 사느라고 늘어난 거고 집은 내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집을 2채, 3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세입자들을 위한 전셋집, 월세집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전체 집주인의 대략 80% 정도가 그냥 개인입니다. 기업이 임대 사업을 안 해요. 그러니 집을 짓고 임대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채가 수반되는데 그거를 기업이 부채를 안 떠안고 개인이 떠안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다른 나라는 평균적으로는 전체 그 제공하는 집의 약 한 40% 정도는 기업이나 정부가 제공하고 개인 집주인이 제공하는 월세집, 전세는 없죠. 월세집은 우리보다 상당히 비중이 적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왜 이렇게 가계부채가 많아요? 라고 물으면 1번 주범 국민연금 2번 주범은 기업들이 혹은 정부가 임대사업을 안 하니까 그거 다 일반 집주인이 임대사업 하는 거고 그러느라고 생긴 부채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날카로운 분들은 무슨 소리야 2주택 3주택은 전세 끼고 사니까 부채가 없잖아 라고 하지만 그 전세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아오잖아요 요즘은. 네. 그게 다 가계대출에 속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야 그럼 빨리 갚아야지 가계부채. 가계부채는 갚으라고 하면서 국민연금을 자꾸 떼어가면서 이거의 비효율성을 만드는 걸 과연 우리가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놔야지 라고만 결론을 내릴 것인가. 그게 우리가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이렇게 가파르게 경제활동을 하고 경제성장을 하는 때는 그것 좀 떼어놔서 국민연금 쌓아놔도 이 각도가 줄지 않기 때문에 우리 진짜 엄청난 민족이었던 거예요. 즉
국민연금이라고 하는 모래주머니를 하나 양쪽 다리에다가 차면서도 뛰어서 월드컵 우승하고 오는 나라처럼 네. 비슷한 거였던 겁니다. 그러면은 국민연금을 쌓아두지 말고 그 국민연금 기금을 이용해서 뭔가 뭐 다른 것들을 뭐 예를 들어서 하면서 소진하고 그 소진의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높인다면 네. 결과적으로 30년 후에 40년 후에 야 국민연금 어디다 놨어 다 기금 소진됐잖아. 그런데 좀 잘 사는 나라 됐네? 라는 거하고 야 우리는 저성장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서 잃어버린 30년을 지냈어. 야 이거 되게 힘들구나. 우리나라는 그냥 저 이제 아시아 국가처럼 요만하게 쪼그라들었어. 그런데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 있다. 국민연금 기금이 한 1,000조 원 있어. 인 상황과 뭐가 우리에게 좋은 상황인지를 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이 중에서 어떤 게 좋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국민연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쯤 하는 기준은 항상 이렇게 기금이 지금 얼마 남았어? 언제 소진되지? 야 이거 소진 안 되게 하려면 이거 얼마큼 더 해야 되지? 이거 이런 쪽으로만 바라보지 말고 국민연금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장점과 단점과 비중을 같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네. 거고 어찌 보면 지금처럼 이제 저성장 국면에 들어선 한국에게는 지금까지는 그 국민연금 기금 쌓아놓느라고 생긴 로스와 손실이 큰 비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 성장을 잘해왔다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한 푼이 아쉬운 시대인데 그거 계속 쌓아놓고 심지어는 더 쌓아놓으려고 더 걷어서 더 기금을 안전하게 만듭시다라고 하는 주장이 물론 그 주장도 굉장히 옳고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세대 간 갈등 때문에 국민연금 기금 자체가 파탄나는 것도 맞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그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이 토론의 옳은 방향이냐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